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퇴적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의 모양이 다양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퇴적물의 크기나 퇴적물을 이루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광 같은 경우는 자갈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사암 같은 경우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셰일이나 이암 같은 경우는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석향 같은 경우는 석회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적물의 크기가 여감이 제일 크고 사암이 중간이고 셰일하고 이암이 제일 작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해 볼 텐데 퇴적암을 분류할 겁니다. 그래서 이암, 사암, 여감, 석회암에 대해서 배울 거고, 셰일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은 퇴적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나 호수 밑에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퇴적물이라는 것은요, 땅 위에 있는 암석이 시간이 지나면은 풍화나 침식작용에 의해서 부셔지게 됩니다.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 등으로 잘게 부셔지게 되는데, 바람이나 물 등의 영향으로 바다나 호수 등의 바닥에 쌓이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적암은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래서 운반 및 퇴적 작용을 거친 다음에 다져지고 굳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운반 및 퇴적은 바람이나 물, 빙하 등에 의해서 운반된 자갈이나 모래, 진흙이 밤바닥 속에 이제 가라앉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져지게 되는 것이죠. 위에 퇴적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겠죠. 이 압력으로 물과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입자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어지게 되는 건데, 지하수에는 이제 탄산칼슘이나 석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퇴적물의 알갱이 사이를 채우게 되면서 굳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교결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퇴적암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퇴적물이 운반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퇴적물이 쌓이는 퇴적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퇴적물이 다져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광물의 성물이 채워져서 퇴적물이 붙는 굳어진 과정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퇴적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퇴적암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요, 퇴적물의 종류나 구성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로 주로 되어 있는 여감이 있고, 모래로 되어 있는 사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암이나 석회암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석회물질로 되어 있는 석회암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퇴적암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자면은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여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요 물질이 자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암 같은 경우는 모래나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고, 주로 구성되어 있는 퇴적물이 모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암이나 셰일 같은 경우는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근데 이암하고 셰일을 굳이 구별하자면은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층리가 잘 발달되어 있느냐,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느냐로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석향 같은 경우는 석회물질로 되어 있는 생물의 유해나 석회질 성분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적물의 크기에 따른 분류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감은 자갈, 사암은 모래, 셰일이나 이암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감이 퇴적물의 크기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암이 두 번째로 크고 셰일이나 이암이 제일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퇴적물의 종류는 여감하고 사암하고 이암은 이제 자갈이나 모래, 진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석향 같은 경우는 바닷물에 녹아있던 석회 물질이나 조개 껍데기 등 생물의 유해가 쌓이고 굳어진 암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물의 유해가 쌓여 있는 곳에는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방해석하고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염산을 떨어뜨리면 거품이 발생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감은 주로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암은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이암은 주로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암 같은 경우는 석회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시고요. 퇴적물의 크기는 여감, 사암, 이암 순으로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퇴적암의 생성 위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적암의 생성 위치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퇴적물의 크기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김준현하고 아이유를 여기에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바람을 불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김준현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이유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퇴적물의 크기가 결국에는 이런 물살에 의한 이동에 좌우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퇴적물의 종류나 구성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발견되는 장소가 달라짐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 같은 경우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을 충분히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호수나 바닷가로 가게 되면 물살이 약해지게 됩니다. 퇴적물의 크기가 큰 것은 멀리 나가지 못하고 먼저 가라앉게 되고 퇴적물의 크기가 작은 것은 멀리까지 나갈 수가 있겠죠. 자갈이 퇴적물의 크기가 제일 크기 때문에 육지 근처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진흙순으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여감이 발견되고 두 번째인 곳에서는 사암, 세 번째인 곳에서는 이암이나 셰일 같은 것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해안가에서 멀어질수록 주로 여감, 사암, 셰일 또는 이암 순으로 퇴적암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퇴적암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양한 퇴적물층이 쌓이면서 줄무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쌓일 때 시간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퇴적물이 층층이 쌓여서 줄무늬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층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퇴적물이 쌓이다가 보면은 생물의 유해나 흔적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화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리 같은 경우는 종류나 크기가 다른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평행한 줄무늬를 말하고 있고요. 화석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고성군에 상조갑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층리랑 공룡 발자국 화석을 같이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채석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부안에 가시면은 여감이나 사암, 셰일, 그리고 화산재로 만들어진 응유양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름다운 해식 절벽도 관찰할 수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용머리 해안에는요 사암 층리가 아주 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가 잘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전북 진안에는 마이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갈로 주로 이루어진 여감이 있는데 이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씩 풍화작용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풍화작용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것을 보고 우리는 타폰이라고 한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의 군강용출 신생대 화석상지에 가시면은 셰일이 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나무니 화석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장성동 두호층에는 이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메페류 화석이 여기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네요. 자, 강원도 영월에는 고시동굴이 있습니다. 석회원지대인데요. 위쪽에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는 게 종유석이고 아래에 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게 석순입니다. 종유석하고 석순이 이어지게 되면은 석주라는 돌기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뭐라고 합시다? 그렇죠. 퇴적암이라고 합시다. 그림은 퇴적암의 종류 중 하나이다. 보기의 설명과 사진을 고려하였을 때 이 암석의 이름은 자갈이 좀 많이 발견된 걸로 봤을 때 이미 여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호수나 얕은 바다 등에 쌓였대요. 얕은 바다라는 것은 퇴적물이 멀리 못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암은 여감보다 구성 알갱이의 크기가 어떨까요? 이암은 진흙으로 되어 있고 영암은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 알갱이 크기가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석이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퇴적이 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아서 화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기존에 있는 암석들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아름다운 돌로 변한다고 합니다. 변상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